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는 모든 자료들은 대부분 명리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악수하는 3초 만에 사람을 느끼는 방법,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해보려고 해요. 대부분 운명학 연구에 있어서는 명리학도 있지만 수상학도 있고 관상학도 있고 그죠? 풍수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하게 세상을 보고 다양하게 사람을 접근해야만 그 사람이 보이지 어느 하나로 딱 점철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오늘은 이렇게 악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주 올해 7월에 특별한 만남이 진행되었죠. 그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대통령이 작년 올해에 이어서 계속 회담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악수하는 장면이 뜹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악수는 정말 현대에 있어서 가장 일반화된 비즈니스 예절이라고 봅니다. 손을 세게 잡을 때 어떤 확신을 딱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건데요. 손을 살짝 쥐는 악수를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람이 나를 피하나? 악수를 하기 싫어하나? 라는 느낌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악수도 사실은 기원이란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다른 예법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아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겠죠? 고대 바벨론 같은 곳에서는요, 신성한 힘이 인간의 손에 전해지는 것, 그렇게 상징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그 성상의 손을 잡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 전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서는요, 악수는 남자와 남자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었대요. 왜냐하면 여자와 악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악수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무기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악수를 하지 않았었고, 불과 우리나라와도 한 5, 60년 전? 그때만 해도 여자가 감히 남자에게 악수를 청할 수도 없었고 남자는 여자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것도 쉽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전 봉건적인 그런 세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성들 사이에서도 악수가 되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죠? 누굴 만나도. 그러면 어떤 악수를 했을 때 좀 더 악수다운 이렇게 존경의 표시가 될 수 있는 악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볼게요. 이렇게 한때 굉장한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데 왼쪽 손을 주머니에 떡하니 넣고 악수를 했었던 거죠. 호주머니 악수법 아주 엽기적이라고까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미국에서조차도 저거 뭐니 했었던 그런 악수법이었다고 해요. 그 후에 외국에서 국빈으로 오거나 이랬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겸손한 한국식 악수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왔었고 구글 CEO도 왔었고 했을 때 우리 대통령들을 만날 때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역사에 남을 그런 악수법이었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심리학적 방법은 바로 이거였어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붙이고 모지,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에 사이가 이렇게 살짝 벌어지면서 손가락을 살짝 굽이면서 들어오는 그런 악수 만나신 적 많죠. 저도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매사 주의가 깊고 꼼꼼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 일에는 잘 간섭하기 싫어하고요.
약간 이기적인 개인적인 성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두쇠 기질도 있고요. 자기 할 때 하고 뺄 때 뺄 줄 아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을 이런 악수법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손을 이렇게 붙였어요. 손가락을 부지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착실한 성격이에요. 조심성은 있고요. 조심성이 너무 많아서 소심하고 약간 신경질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 너무 신중해서 돌다리를 너무 오래 두드려서 성공에 가깝기가 참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고 융통성이 좀 부족하겠죠. 그런데 장점이 뭘까요? 항상 실수하지 않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고 다가온다면 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힘내라고 격려해 주세요. 자, 이제 어쩌다가 손을 딱 내미는데 그 약지 부분이 헬렐레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자유분방형, 자신의 행동이 속박을 당하면 답답해하는 형, 조직에서는 잘 찾기가, 자기 재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형, 그래서 자영업 등에 잘 어울리는 형,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상징하는 게 그렇게 자식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나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형.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런 손을 가진 사람들 자신이 그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식도 때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술적 기능은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오바됐어요. 약간 살짝 일부러 저렇게 자기적으로 찍은 사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손가락은 붙이고요. 둘은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약간 오버해서 찍었어요. 눈 이렇게 쫙 벌리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두 손가락은 붙이고 둘은 열려져 있는 형.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독립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약간 원만치 않고 협조하기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그것만 많이 하는 성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 자, 동업자를 만나러 갔어요. 손가락을 딱 내미는데 이렇게 쩍벌남처럼 칙 치고 들어오는 악수를 한다면 약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엄지손가락만 당당하게 쫙 벌리고 손가락 쫙 펴고 오는 성격들도 있어요. 어때요? 딱 봐도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도 정확하고요. 오히려 좋은 쪽에서 그래요. 당당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뜻하지 않은 데서 아주 적극적일 수도 있고, 어디에도 좀 굽히지 않고 나쁜 의미 쪽이 아니라 좋은 의미 쪽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 꽉 차 있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에 찬 손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도 아주 확실한 그런 면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받는 것도 별로 없겠지만 뺏길 별로 없고 주고받지 않고도 정확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가락을 쭉 피는 형이 있어요. 이렇게 쫙 피진 않아요. 이것도 오바해서 찍었어요. 이렇게 헬렐레 여유롭게, 이런 사람들 대범한 성격이고요. 명랑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남들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 형. 그런데 끈기가 부족해서 때로는 쉽게 실패할 수 있는 형, 이런 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쉬어가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어떤 사람과 악수했을 때 3초 만에
여러분 딱 3초 만에 여러분 한 번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유형을 분석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이렇게 명리학을 좀 쉬는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알아보고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다가 심리학적 접근을 하다가 오늘은 이런 시를 써보았습니다. 제목이 사람의 온기예요. 낭송해 드릴게요. 사람의 온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오래지 않아 폐가가 된다. 586 펜티엄 컴퓨터도 오래지 않아 깡통이 되고 안부가 닿지 않은 사람도 오래지 않아 인연의 끈이 끊어지고 만다. 사람의 온기 하나로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지니 오늘 나의 온기가 너에게다 인생꽃이 피어나기를. 윤조 강재현 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집도 금방 폐가가 되고 모든 기계들도 다 쉽게 망가지고 작동을 멈춥니다. 오늘 나의 온기, 이 온기 하나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지면 그 사람의 우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사람의 온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온기를 전해보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